안녕하십니까.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발전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 사회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최정우 박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주요 참석자 소개 그리고 인사 말씀 후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어 전문가분들의 발표 토론 순으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인철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진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맡으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님입니다. 토론자 소개는 토론을 맡아주신 좌장님께서 별도로 토론회 때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고 다음으로 개회사 및 축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인철 국회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학 국회의원 조인철입니다. 오늘 더운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함께 우리 광주 의원님들과 같이 토론회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식 명칭은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인데 어제 대통령께서도 약칭으로 쓰시더라고요. 우리 법에는 약칭이 광주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광주특별시로 쓰겠습니다. 우리 사실상 광주 전남이 행정 통합은 되었습니다만은 그 안에 어떻게 할 것인지 디테일한 것은 거의 논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컨대 통합시와 그리고 광주특별시와 중앙정부와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그다음에 특별시 내에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 통합특별시하고 관계, 통합기초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거의 논의가 된 적이 없어서 심지어는 지금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에서도 열심히 연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우리 통합시가 광주특별시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계속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더운데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정진욱 의원님 바쁘신데 또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육동환 원장님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정진욱 의원님의 축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예, 우리 육동일 원장님 환영사 전에 제가 축사 조금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광주 국회의원들 이름이 여러 명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조인철 의원님께서 처음 시작하시고 또 진행하신 조인철 의원님이 준비하신 토론회입니다. 저는 축하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조인철 의원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의 관계 그리고 또 통합특별시 내부에서의 시군구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특히 기초자치단체 간 자치구의 재정 문제가 심각하게 불균형한 상태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주요한 의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갖고 있기보다는 오늘 공부하러 왔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을 다뤄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좋은 답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잘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만들어 주신 조인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육동일 원장님 비롯한 지방행정연구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동일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무더위 속에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 사회, 지방 경제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미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 작년 재작년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우리가 65세 인구가 7%가 된 게 2000년이라 24년 만에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세계 신기록입니다. 보통 유럽이나 미국은 7%에서 20%로 가는데 100년에서 150년쯤 걸렸는데 그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36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갔는데 우리는 그것도 더 단축해서 24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다 저출생, 그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군구 중에 절반이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이 전부 재정적인 위기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선 8기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평가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의 비율이 대단히 불균형적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여전히 75대 25. 지방 재정 자립도도 1995년 지방자치가 실시된 해에 63.5%였는데 지금은 15% 이상 단축이 낮아져서 한 48.6%, 시군구는 한 24%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재정적인 위기로 민선 9기를 운영해가는 이제 자치단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AI 디지털 시대가 급격히 도래됐고 또 우리나라가 GDP가 1인당 GDP가 4만 불을 넘어서서 선진국이 됐다 하지만은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격차는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토 대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 대전환은 5극 3특, 메가 트렌드, 또 메가 특구 같은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 전략은 지금까지의 국가 균형 발전은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적인 획일적인 그런 전략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지방이 주도해서 지방이 성장 엔진을 만들고 지역 균형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행정체제가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세 가지 모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남 광주같이 통합 광역 통합형 모델,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이 충청광역연합이 24년 말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강원, 전북같이 자치 강화형 특별자치도 모델, 이 세 가지 모델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그중에서 전남 광주 같은 행정통합형 모델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어떤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 조인철 의원님과 정진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특별통합 시에는 기존에 도에 있던 시군과
광역시에 있는 구가 서로 새로운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또 특별자치시와 중앙과의 관계, 중앙과 기초와의 관계가 권한적인 측면, 세원의 측면, 또 지방재정 조정의 측면에서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특히 이제 재정과 권한 측면에서 어떻게 이거를 잘 배분하고 조정을 해서 우리 광주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게 됐습니다. 저는 전남 광주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왜냐하면은 오늘 광주에 조인철 정진욱 의원님을 비롯한 8분들이 다 이 세미나에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저 연구원과도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소통과 교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런 의지와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저는 전남 광주는 성공해야 되고 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미나에서 좋은 발제를 해주신 홍문석 박사, 또 좌장을 맡아주신 정종필 회장님, 구균철 교수님, 구정태 위원님, 김봉진 부원장님, 김성주 실장님, 박광규 센터장님, 홍희경 의원님, 다 오늘 좋은 코멘트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 연구원에서 연구에 충분히 고려해서 더 좋은 연구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남 광주와 관련된 우리 연구원의 연구물도 한 10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를 끝낸 것도 있고 또 연구를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 전남 광주의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의원님들이 앞으로 좋은 정책을 입법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제공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세미나를 개최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을 비롯한 8분의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좋은 대안과 좋은 전략을 마련하는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외에도 박균택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양분남 의원님, 임문영 의원님, 전진숙 의원님, 정준호 의원님께서 참석하고자 하셨지만 급한 의정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참석치 못하고 서면으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참석자 기념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념 촬영은 2차례에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인철 의원님과 그리고 정진욱 의원님을 모시고 원장님과 함께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찬수막 앞에 저희 원장님, 두분 의원님 같이 서주시면 죄송하지만 이제 좀 왼쪽으로 한 번씩만 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조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파이팅은 다음 순서에 아니면 지금 한번 그럼 저희 레퍼토리는 같은데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라고 선창을 하면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파이팅! 잠시만 유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이어서 패널분들 및 내빈분들 모시고 같이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저희 조금 박강규 실장님 해서 조금 옆으로 붙어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조금만 붙어주시면. 그럼 먼저 가볍게 얼굴 근육 한번 풀어주시고요. 네,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통합특별시에 좀 더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약칭을 이번에는 제가 광주 특별시라고 선창을 하면은 화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광주 특별시 화이팅! 잠시 유지해 주십시오. 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권한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궁석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10시 40분까지 마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자료를 미리 보신 분들도 많고 해서 분량은 많지만 사실 안에 담겨 있는 논리 구조는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에 자치구가 처음으로 신설돼서 지방자치단체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단순한 집행 기능만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의 어떤 부속 기관처럼 하위 기관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세원이라든가 이런 배분들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이런 데서 자치구와 시군이 좀 다른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으로 분류돼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근데 약 40년이 지나서 2026년이 되었는데 제도는 여전히 1988년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이 발제의 문제점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라는 큰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생기면서 새로운 지방행정 체계를 얘기하면서 과연 40년 전에 이러한 제도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지를 이 발제문에서 좀 제안해 드리고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자 발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고요. 발제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결국 정부 간 관계 아까 중앙정부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와의 관계 그리고 통합특별시와 그 밑에 있는 시군구 간의 관계 그러면은 통합특별시가 되면 뭐가 달라질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좀 이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기능을 누가 더 담당할 것인가 그리고 기능이 더 가면 당연히 재원이 더 가야 되니까 지금 나눠져 있는 세금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중앙정부와 통합특별시 간의 그런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통합특별시 내부에 있는 시군구의 불균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크게 4개의 정부 간 재정관계 문제가 새롭게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이 발제는 4번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앞으로 발생을 하느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게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기 이전에 우리의 어떤 정부 체계, 정부 간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가 오랫동안 그동안도 계속 뭔가 우리가 불합리하다, 불평등하다 이런 주장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와 자치구 그리고 도와 시군 간의 관계가 명확히 나눠져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좀 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억울해, 불리해, 불편해. 근데 저 집은 저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니까 좀 내가 배도 아프고 불편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이렇게 참고 살 수 있었죠.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게 하나의 같은 집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 아빠도 같은데 첫째 둘째한테는 돈이 많이 가고 셋째한테는 너는 좀 모자라니까 돈 조금만 받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시와 군과 자치구 간에 특히 자치구에서 그런 불평, 불만 그리고 갈등, 불합리함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통합은 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지금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기능 자체를 좀 광역시와 자치구 그리고 도와 시군 간에 좀 유형을 분리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게 세원 배분 체계도 다르고 재정 조정 체계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구의 그런 기능, 권한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 뒤따르는 세원 배분이라든가 재정 조정의 문제도 우리는 결국 다시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세는 명확한 세는 2개가 있고 시구는 5개가 있고 여기서 일단 자체 재원, 자체 수입에서부터 격차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조정 교부금의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10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결국 보통교부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A, B, C는 이제 통합하기 A와 B는 통합하기 전에 광주와 전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C는 통합을 해서 27개 시군구가 합쳐졌을 때 지역 간의 불균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진위계수로 보여드리는 건데 자체 재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 수입만 놓고 보면 통합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조정교부금을 넣더라도 이제 전남만 있을 때보다 전남 광주로 통합하는 게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는 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근데 조정재원 2, 조정재원 3, 조정재원 4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보통교부세가 들어갔을 때의 재원의 규모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전남보다 전남 광주가 진위계수 값이 커지면서 뭔가 불평등이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좀 더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대략적인 경향성을 봤을 때 보통교부세가 이런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뒷부분에 있는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정밀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광역 통합에 대한 사례로 프랑스를 많이 들고 그리고 시군구 통합에서는 뭐 마창진이나 청주청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교훈 같은 것들도 그런 겁니다. 통합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분리를 다시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핵심은 결국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지역의 이질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해달라는 요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알자스 지방이라든가 이번 지방선거 때도 이제 통합 창원시 지역에서는 선거 공약으로 창원시를 분리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통합에 이제 지속적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게 결국 이제 13페이지 3번에 있는 것처럼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의 문제, 지역 간 재정 격차의 문제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선 사례들의 교훈을 봤을 때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미래 방향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냐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기능에서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세원에서는 이제 국세지방세 조정법이나 지방세법 이런 것들이 있고 재정조정 측면에서 교부세법이라든가 아니면 보조금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통합특별시법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10조 2항에 보면 통합특별시가 중앙으로부터 뭔가 권한을 받으면 시군구에 나눠져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서는 더 나가서 자치구와 시군 간의 불균형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포괄적으로 시군구에 대한 2항, 특히 자치구에 대한 권한과 재정의 2항을 통합특별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재정 쪽으로 가면 11조 8항과 11조 9항에 가면 지방세와 조정교부금은 현행 체계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능은 확대될 수 있는데 재정, 세원과 재정 조정의 문제는 여전히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은 많이 내려오는데 재원은 더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자치구의 재정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통합특별법의 규정상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교부세가 가장 문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현행 지방교부세법 제6조 제1항에 교부세 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통합특별시에 합산하여 산정하고 통합특별시에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있지만 통합특별시, 그러니까 자치구만이 지금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1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정형평화 보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정교부금과 보통교부세의 합을 비교를 했을 때 자치구는 한 790억, 800억 정도 받고 있고 시는 한 4천억, 구는 2,800억 정도 받아서 이게 보통교부세 때문에 한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의 평균적인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교부금으로 메꿔줘야 되는데 사실 광주광역시 본청도 그렇게 재정 여건이 넉넉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 방안을 크게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출도 당연히 세원이 부족하니까 균형 예산 제약 하에서 세출도 다른 데보다 부족할 수밖에 없고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건 결국 자치구의 가용 재원이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는 굉장히 빠르게 자치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결국 계속 할 일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정은 그렇게 많이 보완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자치법에서 시군과 자치구의 기능을 좀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통합특별법에 있는 조항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이제 권한이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보면 대부분 중앙에서 뭘 받을까에 대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권한의 직접 이양 같은 것도 중앙에서 광역으로는 한 35개 조항을 개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 광역과 기초 간의 관계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못한 상태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게 예시적으로 중앙에서 받겠다라고 통합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예시들인데 아까 10조 2항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특별시가 중앙정부로부터 이런 권한들을 받게 되면 이 중에 일부를 다시 자치구로 내려보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치구의 기능이 다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기능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느냐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기본 특례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개별적인 특례를 하나씩 필요할 때마다 주는 방식이죠. 이거는 아마 뭐 올해나 내년 정도의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2학년 그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그래도 요 정도의 기능은 넘겨주는 게 좋겠다. 근데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전면 2학년으로 가서 시군과 자치구가 결국 동등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약간 뭐 세 개의 유형을 제시해 드렸지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방안에 특별법 방안에 중장기 안을 제시 드린 것처럼 결국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이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광주광역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 보통교부세 10%를 받든가 아니면은 시군과 마찬가지로 27%로 좀 올려주든가 뭐 이런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방안으로는 그러면 자치구의 보통교부세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그럼 자치구 몫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주는 게 어떠냐. 지금 지방교부세법과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을 보면 개념적으로는 자치구의 보통교부세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합산해서 산정을 할 뿐이지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산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라든가 지방교부세 산정 해설의 개념을 생각을 하면 자치구의 보통교부세를 직접 산정하고 별도 분리 산정하고 직접 교부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시를 해드렸고 결국 중요한 건 자치구가 예전 1988년의 자치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988년의 제도를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결국 재정 여건이 자치구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그럼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건 어떤가라는 주장을 또 이제 광주 지역에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36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자치구가 시가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세 체계, 조정교부금 체계, 그리고 보통교부세 체계, 사실 지방재정 제도의 전반적인 면을 다 개편을 해야 되는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자치구를 시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심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보여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마지막에 결론처럼 종합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는가, 앞에는 재원이 얼마나 확충되는가, 자치구의 재원이 현재보다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이제 보여드렸고, 뒷부분에는 그럼 시, 군 구간의 재정 격차는 얼마나 완화되는가. 근데 이제 저희가 진위계수를 통해서 했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순수하게 재정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 27위가 갑자기 뭐 6위가 되고 뭐 순위가 바뀌면서 이제 재정 격차가 마치 줄어드는 것처럼 이제 약간 이게 허위 효과가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약간 기술적으로 분리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해보면 이제 재원 확충 효과는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게 지방세 확충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순수 세입 격차 완화 효과를 보면 오히려 순수한 세입 격차는 다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치구를 현행 지방세 체계, 조정요금 체계, 보통교부세 체계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냥 일반시로 바로 전환을 해버리면 오히려 지역간 격차가 자치구를 중심으로 더 벌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재정력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인 대안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의 시나리오 2번에 있는 것처럼 재원 확충도 어느 정도 되고, 이게 2,500억 정도 되면 5개의 자치구에 평균적으로 한 500억 정도는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재정격차 완화 효과도 순수 세입격차 완화 효과가 사실상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시나리오 2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나리오 1-A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는 것보다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을 단기 안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려면 사실 이제 지방교부세법이라든가 그리고 교부세의 산정 체계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안부와의 좀 협의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데,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사실 산정만 행안부가 별도로 해주면 나머지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서 조례를 가지고 이거를 좀 개정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제도 개편의 어떤 현실적인 수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효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좀 더 단기적으로 빠르게 자치구에게 뭔가 효과를 줄 수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을 하면서 가는 방안이 어떨까. 그래서 통합특별법에는 이제 자치구 보통교부세 산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부가 아니라 산정만 별도로 해달라는 거죠. 지금도 사실상 자치구의 어떤 기준재정 수요액이나 수입액을 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행안부가 산정만 별도로 해주고 그러니까 통합특별시에 통보를 해주면 통합특별시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그만큼의 몫만 얹어줘서 조정교부금으로 이제 교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형태의 자치구 재정 여건 그리고 시군 구간의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 세 번째 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결국 이 세 가지 안은 각각 이게 뭐 독립적이거나 분리되어 있는 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시간의 순서대로 차츰차츰 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자치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가장 쉬운 방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엔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방안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자치구의 기능이 정말 시군과 동일한 수준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때는 굳이 우리가 자치구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둘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 전환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한번 나아가서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조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 누구나 지금까지 공감을 해왔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했던 거는 광주광역시도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통합을 하면서 광주광역시가 연간 5조 원의 좀 그런 재원도 추가로 받게 돼 있고 통합특별법에 있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든가 현행 상태의 재정 여건을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법률 조항들을 봤을 때 중앙정부로부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뭐 한 2천억, 3천억 정도의 추가 재원을 자치구로 내려보내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재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의 제도 개편은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발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이신 정종필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국지방재정학회 정종필입니다. 먼저 여기 전남광역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다양한 후속 조치와 입법 과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 그와 같은 상의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상이한 자치단체 유엔 간의 재정 조정 문제는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떤 재정 조정의 어떤 문제는 저희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어떤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사항이고 또 저도 이 분야에 한 30년 정도 재정조정 관련된 어떤 연구를 이렇게 진행해오고 있는 그와 같은 측면에서 오늘 이 토론회에 있던 사회를 이렇게 맡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금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이제 40분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6분이 토론을 하셔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각 토론자 한 분께 5 내지 6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제 이야기는 아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패널들을 소개를 드리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서 토론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구균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정태 스님 전문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주연구원 김봉진 부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성주 지방재정경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박강규 정책연구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홍희경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균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 구균철입니다. 홍 박사님이 이 긴 자료를 어떻게 잘 하실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 아주 컴팩트하게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요 이해가 쏙쏙 잘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제가 가장 이 자치구가 처한 어려운 중에 하나가 자체 사업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지방 재정 분권을 통해서 지방 자체 제대로 되게끔 도와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홍 박사님 말씀 주신 거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안을 말씀을 주셨고 또 지금 이 체계에서도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를 좀 진행하시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 중심으로 5분 제가 주어졌는데 벌써 1분이 지났습니다. 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재원 조정은 기능하고 같이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기능과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이 통합 후의 이 모형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농복합 지역에서는 지금도 자치구가 있고 군 지역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통합시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기능이 넘어온다는 가정하에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구 같은 경우에 주민복지라든지 아니면 노인 보육 이런 데 집중되어 있는 거고, 시구는 거기다 플러스 지역개발, 경제개발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기능이 좀 다른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게 또 그런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재원 구조가 달라진 건데요. 또 한 가지 차이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22페이지 보시면 1인당 대출 금액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자치구에 비해서 군 지역이 한 두세 배 많거든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좁은 지역이 많이 이렇게 인구 밀도가 높으면 그만큼 행정 서비스가 들어가는 단위 비용이 적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있기 때문에 1인당 대출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능 배분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정 이 진위 계수를 통해서 봤던 그런 지역 간의 격차도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게 자치구가 할 역할이냐라고 하는 기능 이양이 좀 더 우리가 정치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자치구도 지금 현재 복지, 노인, 보육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그 자치구에서 훨씬 더 개혁, 혁신적인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경제개발이라든지 환경 그 분야에서도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자치구가 해야지 더 효율적인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선 이게 자치구가 하는 게 더 좋아라고 하는 것들이 정립이 우선 돼야 된다. 특히 경제개발 부분은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역 지역은 당연히 광역 차원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있고 도로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자치구에 권한을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게 광주에서는 왜 특별히 그게 다른지, 왜 광주에 있는 자치구들이 경제개발 분야에 좀 더 특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본다면 기능 이양에 좀 부분이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가르마가 잘 타진 다음에 그러면 이제 자치구의 역할이 일단은 더 지금보다 늘어나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훨씬 더 재정 압박이 크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봐서는 장기적으로 홍 박사님 말씀 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체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당장이라도 좀 숨통을 좀 틔워줘야 되잖아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국고보조금이 거의 다 지방세를 빨아가는 이게 강제 징발해 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보육도 하고, 복지도 하고, 노인 여러 가지 기초연금도 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자체, 특히 자치구의 재정이 거의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자치구가 가장 낮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그렇게 재원이 증발되니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자체 사업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지금 당장으로는 보조율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러니까 재정을 5조를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재정 지출을 이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국고보조율에 보조율을 올려주면은 자치구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단기적으로는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기능이 넘어오고 기능이 확대된다. 그러면 지금 상태로서 자치구가 이거를 감당하는 여력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교부세를 직접 교부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지역으로 이제 승격을 시킨다거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보통교부세 직접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이제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 자치구에서도 그런 역량들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않고 약간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게 재정 보전을 해주는 부분인데, 기준재정 수요와 수입을 통해서 이 두 개의 격차를 보존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재정 수입 자체는 재산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요 부분을 이게 한 자치구 내의 수요로 볼 건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광역 전체의 수요를 볼 건지가 약간 애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직접 교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먼저 좀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분이 지났는데요. 네, 그래서 정리를 말씀드리자면,
교통교부세 직접 교부도 장기적으로도 그 기능에 맞게 당연히 보존해줘야 되기 때문에 맞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시로 전환한다는 건 명목상으로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식으로도 재원을 확충해 준다면 뭐 굳이 이렇게 자치시까지 이렇게 간다는 게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요거는 실익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은 이거는 이제 충분히 지금도 논의를 가능하고 지금도 당장 좀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6분을 쓴 것 같습니다. 이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구김철 교수님 토론께 감사합니다. 제가 요약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구정태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군수구청의 구정태입니다. 먼저 홍근석 박사님 발제문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고요. 또 문제의식이나 그쪽에 대부분 동의하고 일단 저희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협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전남 통합특별시가 이제 출범하기 전부터 이 자치구 지방교부 직접 교부는 이제 가장 큰 과제로 저희들이 이제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 조정 교부금은 제일 현실적 방안이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접근이 뭐 상대적으로 손쉬운 방법이지만 이 조정 교부금이나 이 자체가 이제 이 시도 조례로 특히 이제 광역시 조례로 하다 보니 광역시 간에 또 비율의 차이가 있고 또 광역시의 어떤 경제적 상황, 재정 상황에 따라서 항상 변동이 있고 또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어떤 관계에서도 이게 변동이 있어서 이게 아주 이제 불안정한 어떤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뭐 세입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이 세출의 어떤 자율성 측면에서도 이 자치구의 어떤 재정 자율성, 독립성 측면에서도 이 도와 시군보다는 이 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어떤 재정 종속성이 더 심화되었다. 특히 이제 이 재정 문제가 일반적인 행재정 권한이나 이쪽까지도 이제 좀 심화되고 있다는 좀 더 이 광역의 좀 종속적 관계가 좀 심화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이 조정 교부금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정 교부금 문제를 이 시도의 어떤 시군의 조정 교부금처럼 법령으로 이 정하는 그런 방안까지 추진하다가 이제 또 못했는 것도 있어서 아마 좀 장기적으로 이 자치구의 좀 안정적인 이 재원과 이걸 위해서는 자치구의 직접 교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1의 방안으로 자치구 직접 교부를 항상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 이 시도와의 어떤 의견 차이, 특히 광역시와 의견 차이, 광역시에서는 이게 그래도 이제 직접 이렇게 이 배분을 하다가 좀 권한이 이제 좀 떨어져 나가는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지금에서 많이 좀 이렇게 의견이 접근해 왔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군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게 자치구에 직접 거부되면 또 시군에도 좀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과거보다는 그거는 거의 이제 근접해 와서 이제 자치구 직접 거부는 이 시군의 어떤 협의하에 또 수용하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제로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전남 광주 특별시법의 가장 큰 의의가 뭐냐면은 제 17조로 봅니다. 거기 보면은 초광역 사무, 대규모 인프라 이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군구로 이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개별 이양 방식에서 이거는 포괄 이양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이 규정에 이제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초광역 사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무를 시군구에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뭐 뒤에 특례가 한 300여 개 나오지만 이것 외에 이 초광역 사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시군구 사무를 이양한다는 포괄주의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획기적인 이 법안이고 또 이게 앞으로 뭐 대구 경북이나 불경 대전 충남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좀 모델로서 그래 활용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특히 이제 이 재정 관계에서도 이번에 이제 이 전남 광주 특별시법에서 이 모델을 잘 확립해 놓으면 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치구 문제는 앞에 발제문에서 나왔지만 95년에 출발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이
직접 교부가 되지 않고 광역을 통해서 한 번 더 오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 자치구의 기능이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95년과 지금과는 너무나 큰 차이고 이미 이제 자치구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골목 상권이나 이런 기능을 이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과연 아직 이 자치구의 어떤 산정을 하면서도 또 광역에 한번 또 거쳐야 되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전남광역특별시가 이제 두 집 살림이 한 집으로 되면서 같은 이제 이 지붕 아래에 있는데 시구는 별도로 자치구는 또 한번 거쳐서 준다 이것도 좀 맞지 않는 거고 문제 물론 이 자치구가 대도시 광역권에 있으면서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상하수 이것들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치구도 또 시군과는 다른 또 더 큰 또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자치구 직접 교부 이 문제는 이번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발할 때 좀 더 이렇게 좀 매듭을 지어서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법령을 개정하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걸린다고 보면 이제 조금 전초 단계로서 조정 교부분을 통해서 좀 이렇게 이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다가 이제 자치구의 어떤 직접 교부를 위한 법령이 완전히 개정되면 이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태 전문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김봉진 부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연구원 김봉진 부원장입니다.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좀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가장 피부로 느끼는 기관 중에 하나가 저희 연구원일 것 같습니다. 12월에 행정통합 선언을 하고 통합특별시 특별법을 만드는데 저희가 깊숙이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밤낮 없이 달려서 일단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아직도 저희 연구원에 수없이 많은 과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통합특별시하고 관련된 과제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가장 핫하게 지금 지난주부터 논의가 시작된 거는 특별법의 개정. 특별법이 일단 출범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법을 출범을 했는데 오늘 논의되는 것처럼 특별법에 다 담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해야 될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 어떤 것들을 개정하는 게 좋겠냐, 우선순위 가장 급한 게 뭐냐, 뭐 이런 논의들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부분도 같이 다뤄지고 있는데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그 행정구역 뭐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은 건재순. 예, 근데 이제 대한민국 여기도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 통합특별시는 시, 구, 군 순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도 하고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지금 챙겨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지방재정 구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개편 방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 7월 달에 연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몇 말씀 드리자면 대원칙은 재정의 부족분, 쉽게 말하면 지방 공공재를 공급하는 주체로서 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재원의 부족분을 충당한다라는 개념으로 재정을 보충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뭘 하는데 재정이 부족하냐라고 보면 우리 그 법에 그 명확하게 지방자치법 제2조 2항에 또 동법 시행령 10조 2항에 광역 사무라는 걸 규정하고 있고 14가지의 광역 사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뭐 청소, 생활 폐기물, 지방 토목, 주택 건설, 도시계획, 도로 개설, 상하수도, 그다음에 공원, 뭐 지방 궤도 사업, 뭐 이런 줄 등등의 14가지의 광역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광역 사무를 하기 때문에 광역 사무를 하기 때문에 이 자치구의 재원으로 주지 않고 광역시가 직접 사무를 한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구는
시군은 이러한 사무들을 시군에서 하죠. 뭐 상하수도만 하더라도 시군의 상하수도 공기업들이 있고 상하수도를 직접 사무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는 이 광역 사무에 대한 14개 사무를 하지 않습니다. 광역시가 직접 하고 있죠. 직접 사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재정의 격차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꾸 논의되고 있는데 지방세, 그다음에 이전 재원인 보통교부세, 또 이전 재원 중에 하나인 재정교부금 이렇게 해서 그 금액들을 결산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값으로 시군이 자치구보다 한 시군당 평균 2,100억 규모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치구당 2,100억 원 정도를 광역시가 광역 사무를 하면서 배분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 자치구의 재원을 늘린다, 자치구의 재정을 확충한다라는 측면에 연동해서 사무 표준 원가를 다시 산정해 보고 그 원가 산정에 기반해서 사무와 재정을 연동해서 설계를 하면 광역 사무 중에 일부를 자치구로 이관을 하고 그 이관된 사무에 따라서 재정도 같이 이관을 하고 뭐 재정을 이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는 차후에 더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럼 자치구의 재원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가장 강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강력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현행도 지방교부세법 중에 조금 광주가 불리한 지점이 있는데 뭐냐면 인천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데는 군이 있거든요. 군. 인천 강화 옹진군 있고 대구 달성군이 있고 근데 군이 존재하는 광역시는 군의 어떤 그 재정력에 따라서 추가로 교부세에서 추가로 배분받는 게 있는데 광주하고 대전은 군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행 교부세법상으로도 광주와 대전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치하고 이 지방 교부세법을 개정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로 직접 교부단체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러면 나머지 뭐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의 자치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하나와 그럼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시군들 전국의 시군들 이제 주머니는 한정이 돼 있는데 배분받는 기관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광역시세와 도세로 나눠진 지방세의 과목을 통합특별시세로 가면서 시군세와 자치구세의 차이에서 가장 큰 차이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광역 사무의 조정에 따라서 그 조정해주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광역 사무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을 하는 데 있어서 평균적으로 자치구 평균적으로 1,215억 원 정도의 축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놓고 봤을 때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 과목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할 말은 많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습니다만 핵심은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세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봉진 부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건너편에 계신 세 분들은 제가 이렇게 눈빛으로 시간 컨트롤을 했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직접 뵐 수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잘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먼저 김승주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세 분이 토론을 해주셨고 이제 발제문까지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으로는 자치 사무 조정이 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이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주목적인 부분만 걷어내고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그러면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그 14개 군에 대한 그런 사무들을 그대로 받을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사실 보통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지자체의 정말 필수적인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 수입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표준 행정 수요는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표준 행정 수요 대비해서 수입 빗대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정말 이게 모자랄 것인가라는 그 수요적인 부분도 사실은 저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앞서 이제 그 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1988년도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시군하고 자치구에 똑같이 법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둔 게 뭐냐면 그때 대도시 행정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대도시 행정의 어떤 일관적인 시를 통과하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 일관적인 그 통일성과 그 다음에 각 사업들을 대도시 광역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그런 효율성 측면에서 자치구 사무하고 시군 사무를 분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뭐 14개 군까지 나왔습니다만 크게는 전체적으로 한 6개 분야 14개 군이고 실제 시군하고 차이를 보이는 즉 시군에서는 수행을 하고 있으나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자치구 사무를 그걸 받아서 하는 부분이 43개의 자치사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방교부세를 직접 교부를 받으려면 나머지 43개에 대해서 직접 자치구들이 수행을 해야 됩니다. 시군처럼. 근데 이제 제가 예시를 해보면 뭐 인사조직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광역이 행정사무로 되어 있는데 자치구 공무원 같은 경우 현재 광역사무인데 그거를 이제 그 직접 임용을 해가지고 승진 부분까지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교통행정수요, 교통계획 수립을 하고 대중교통을 관리를 하고 주차장 관리를 하고 그다음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산도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부분이 있고요. 유원지 부분 돈 다 많이 드는 것들이죠. 상하수도 업무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시군단 예산 정말 아우성입니다. 돈 없다고요. 관리할 비용 없다고. 그게 진짜 지방자치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라는 어필을 많이 하고 다닐 정도로 정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을 다 받고 나서 우리는 수요는 이만큼이야. 근데 이제 세입 부분도 아까 이제 시군 대비해서 이제 자치구 세입이 2개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엄밀하게는 3개입니다. 재산세 하고 그다음에 아까 빠진 주민세 부분에서 사업소분하고 그다음에 종업원분에 대해서 자치구, 광역시 같은 경우 자치구의 세율로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요 한 3개 세입 정도만 받아서 할 것인가? 따라서 만약에 수요를 받는다라면 세입 부분도 시군하고 동일하게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다 받아서 세입 정비하고 수요를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 기본법 같은 걸 전부 개정해야 되는 복잡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현 가능하고 이게 현재 자치구에 득으로 온다면 추진해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가보신 길이죠. 근데 이후에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 충북, 충남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대구, 경북까지 고려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자치구를 우리가 감안을 했을 때는 사실은 이 전남, 광주가 아주 좋은 케이스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자치구는 현재의 그 세목도 시군처럼 늘리고 수요도 다 받아서 우리 교부세를 직접 교부를 받고 그 다음에 자치시로 승격이 하고 돌려서 이게 유리하다면 가시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면 저는 어차피 지금도 하나의 법인격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지금이 맞느냐 아니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교부세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 시승격 같은 부분까지 가는 게 맞느냐를 사전 준비를 정말 촘촘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지금 많은 부분을 자치구 사무가 이제 줄어들어 있죠.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아져 있는 자치구 사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현재 조정 교부율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기금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까지 또 하나는 지금 교부세 인상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대해서 특례를 적용해서 교부세를 좀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특례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치면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
실례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광역 17개 시도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되기 전이죠. 같은 경우도 라이즈 사업이라고 말씀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학하고 지역하고 연결해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을 해서 그 지역에 정주를 시키자라고 해서 많은 교육부 사무인 대학 사무가 광역단지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광역에서는 사무만 이양이 되고 대학 사무만 이양이 되고 재원에 지원되지 않다 보니까 이 라이즈에 따라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무는 받았습니다. 교육부 사무를, 중앙 사무를 우리가 받았어. 상당히 권한이 늘어났지. 자, 그러면 이걸 권한이 늘어났다고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무만 늘어났다가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하셔서 주장을 할 건 하고 물러설 건 물러서고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주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박강규 센터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관기입니다.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분들이 토론하시기에 이제 하는 일이 뭔데, 그러면 그 돈이 얼마인데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김봉진 박사님 계산 많이 하셨네요. 네. 하여튼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약에 정말 정치적으로 뭔가 최종 결정을 한다면 지금 워낙 이제 뭐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일단 이양을 해놓고 자주재원으로 이양을 해놓고 시작해도 뭐 늦지는 않을 것이다. 시작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그 방법이 일단은 계산하는 거 복잡한 거, 막 이 논리적인 거 따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을 위해서 이제 이거는 과연 그런 광주 특별시하고 27개 시군구 또는 5개 구에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건 중앙정부하고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전남 광주 지역에서만 논의해갖고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중앙정부의 이제 책임 방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먼저 급한 거는 지난 1월에 통합에 따른 연간 5조 원 최대 4년간 20조 원이라는 지원 방안을 냈고 통합 교보금 또는 통합 보조금 이렇게 이제 용어를 정리를 했거든요. 당시에 총리께서. 그럼 이게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통합 교부금의 형태로 예를 들면 뭐 5조 원 이내로 지원을 한다면 그 돈을 이제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돈은 대부분은 초광역 권역에서 이제 사업을 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쓰겠지만 그래도 그 돈들이 이제 27개 시군구에도 가야 된다. 그거와 연동돼서 이제 자립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법 17조에 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 구분을 이 특별법은 이제 예외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능이 이 특히 통합특별시가 갖고 있는 사무 기능을 자치구로 이양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치구에서 자치구가 할 수 없게 하고 있는 지금 별표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2에 있는 14개 사무 중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우선적인 정리는 그게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재정 측에도 한번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더 부분적인 또는 세밀한 연구를 한번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 이제 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에 재정분권이 들어 있거든요. 교부세율 인상하고 국세지방세 비중 7대3이라는 그 이제 수치가 국정과제에 딱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는 재정분권 TF에서도 그거를 이제 가능한 한 빨리 정해줘야 된다. 지금 그 TF가 운영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걸 빨리 좀 운영되도록 촉구를 해서 그게 정해져야 이 후속 조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7대3을 위해서는 약 최소 24조 원 정도는 국세에서 지방세를 이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세목이 가장 적절하고 볼 때 지금까지 했던 건 지방소비세였어요.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또 이제 시군구에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소득세는 자치구에는 안 가는데 지방소비세는 자치구에
자치구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놓고 그것도 이제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해놓고 이제 이 안에서 정리하는 게를 후속으로 가는 게 절차적으로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기경 논술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예, 저도 시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기 교부금 재편이라든지 그 이후에 뭐 지방세, 교부세 다 재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특히 이것을 단계적으로 결국은 시와 군의 그 행정구역 조정까지 가는 부분, 단계적으로 가는 부분 많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그 단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청사진이 좀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 기사도 정말 빵빵 쓰기는 했지만 그 5조 원이 어떻게 가는 건지 기존 재정 부족분을 메꾸면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사업에 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발표됐던 반도체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 사실은 기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지금 많이 정리되지 않아서 아마 올해와 내년에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그냥 약간 저는 조금 주민 내지는 예산을 쓰는 뭐 소비자, 국민 요 관점에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거기에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어떤 5조 원이라는 숫자는 나왔고 그리고 광주 전남이 통합되면서 그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이 진짜로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그 다음에 부유경이라든지 뭐 다른 충청 지역이라든지 이게 이제 연쇄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이 5조 원을 어떤 식의 성격으로 규정할지 이것도 지금 되게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제언은 지금 여러 가지 조정을 통해서 그 자치구의 재원 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메꾸는 것은 이 현재까지 내려갔던 그 규모 안에서 처리한다고 보면은 신규로 투입되는 그 통합특별시에 따라서 신규로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약간 칸막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물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부족분을 메우고 그다음에 그 내에서의 통합시 내에서의 균형을 재정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일단은 그것은 기존에 어쨌든 들어가던 예산이니까 거기서 항목 조정이나 세목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오히려 통합특별시가 도입이 되면서 광주 지역의 의료 접근성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광주와 기존 전남 지역 또는 시군 자치구 내의 교통 체계를 어떻게 다시 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큰 규모의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 주셨지만은 중앙 정부와의 그 균형 발전 그 철학을 공유하고 어떤 식으로 도로망을 짜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기존 도시 지역과 기존 농촌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BRT 같은 것이 많이 논의가 되는데요. 기존의 세종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BRT가 전 세대가 모두 타는 그런 교통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은 업무를 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동차가 편하고 지금 광주 전남의 특성에 본다면은 고령자들이 의료 지역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교통 약자들을 위한 BRT 체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를 너무 보편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 주로 논의됐던 그 예산 재배분의 문제는 발제자님께서 해주신 것처럼 이런 면밀한 그 수요 예측이나 아니면은 재정 예측을 통해서 면밀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좋겠고요. 이것과 별도로 통합특별시라는 꼬리표로 나오는 재원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분명하게 쳐서 이것들은 광주 통합특별시 그보다 더 높이 중앙 정부의 차원,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새로운 교통망을 실험해보고 새로운 의료 체계를 실험해보는 여러 테스트 베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자, 홍익경 논술위원님의 어떤 토론을 끝으로 지금 6분의 어떤 패널 분들의 어떤 토론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또 지금 또 이 자리를 계속 이렇게 지키고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을 포함을 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질문과 의견을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뭐 하실 말씀 계시면 의원님 먼저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예. 저는 그 국무조정실에서 지금 이승규 통합특별시 지원단 통합총괄 과장님 나와 계신데 한번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오늘 저는 사실은 초대받은 게 아니고 오늘 인사드리는 단계였고 갑자기 질문을 주셨었는데 오늘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저희들 지원단은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돕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고 저희들 위원님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단계인데요. 제가 7월 중순에 한번 광주를 방문했었고 1박 2일로 갔었고 내일 한 번 더 광주 가서 관계자도 만나고 광주 상황을 좀 설명도 듣고 저희들 의견도 들으려고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해서 지난번에 갔을 때 오늘 조인철 의원님께서 주재하신 이 과제를 갖고 광주시에서 고민하고 계신 의견을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부에서 저희들이 직접 핸들링하고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해안부 중심으로 여러 논의 사항이 제대로 펼쳐지고 그리고 재정이라는 부분이 제가 오늘 발제하신 분들 토론자 분들을 말씀을 들으면서는 업무와 연계될 수밖에 없지 않냐는 게 하나의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재정과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과 지방자치권 자치권의 관계와 어떻게 연동시킬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묻어야 전체적으로 좀 종합적인 접근이 되지 않냐. 재정만 갖고 요게 좀 포커스를 제한하는 게 조금은 한정적인 논의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께서 발언 기회를 주셨는데 저희 지원단이 7월 날 출범했고 관련해서 지원위원회 다음에 통합특별시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새로운 시도라고 출발이라고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 지원단에서 노력도 하고 찾아뵙고 말씀도 많이 듣는 그런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조인철 의원님 말씀. 오늘 토론이 이제 거의 새로운 숙제를 또 하나 던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의 이상이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하나 대두가 돼서 여기에 대한 또 토론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자치구 저희 뭐 광주뿐만 아니고 자치구에 지금 사실은 뭘 하지? 라는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역시에 부시장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그 민원인들의 대부분은 구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시청으로 옵니다. 그만큼 구청에서는 큰 역할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강화해서 자치권을 확보해 줄 것이냐라는 전제하에서 오늘의 재정 문제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재정 문제를 그렇게만 또 볼 것은 아닌 것이 일이 안 가니까 여기는 확보할 필요가 없다라고 또 볼 게 아닌 게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광주시가 과거에 광역시로 있었을 때는 광역시가 상당 부분으로 커버를 직접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는 좀 덜 일하면서 적은 돈으로 했었지만 지금 직접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약화된 거거든요. 위쪽에 우리 통합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을 하면 오늘 조정 교부금을 조정해서 먼저 내려야 한다라는 발제자의 제안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라는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교부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시 수준으로 승격했을 때 시 수준에 걸맞는 교부금을 이제 확보해주자라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린 것 같고, 사실상 광주에는 그 정서적으로 지금 광주라는 이름이 없어졌다는 데에서 상당히 불만을 갖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거기에 5개 자치구를 전부 시로 승격시켰다라고 했을 때는 명실상부하게 이제 광주시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또 토론해봐야 될 상황이고, 물론 이제 우리 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칭으로 광주특별시라고 계속 하자라고 하면 또 달라지는데, 거기 광주하고 또 전남하고의 약간 그런 미묘한 정서적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굉장히 중요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시로 직접 전환하는 부분들은 그런 정서적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 제도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제기된 아까 뭐 자치구의 역할, 그러니까 광주시 통합시의 자치구뿐만 아니고 다른 서울이나 뭐 대구 광역시 뭐 이런 데의 자치구의 역할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또 중요한 이슈를 던져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추가로 하신 분 계십니까? 예, 안 계시는 것으로 보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원장님께 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재정 조정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단기 방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무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시까지 이렇게 만드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어떤 과제에 해당하는 측면들은 이제 전남 광주 특별시가 되면서 지방 소비세 배분하는 데 있어서 가중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출발점이 돼야 될 그런 어떤 측면이 보여집니다. 지금에서 이게 광주광역시에 적용되던 어떤 가중치를 2에서 3만 하더라도 이제 보통세 수입이 이렇게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재원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제도 내에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방법이다 하는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아울러서 이제 뭐 홍 박사님 다 또 연구를 다 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이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지방행정연구원 육동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국회에서 많은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국회의원님들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거는 굉장히 새롭게 경험하는 겁니다. 되게 인사말만 하시고 가셨는데 오늘은 끝까지 이렇게 남아서 의견을 다 들어주시고 또 의견을 표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만큼 전남 광주 특별시의 성공적인 정착이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 고견이나 코멘트가 두 분 국회의원님들이 그동안 해오신 고민을 해결했는지 또는 더 많은 고민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함께 해주신 다양한 분들, 학계, 또 광주 현지 연구원, 또 우리 국무조정실, 그리고 또 언론, 뭐 이렇게 다양한 것에 참여해서 앞으로 이 전남 광주가 가는 길에 동참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면 불가능한 일들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전남 광주에서 결단한 일이고 또 짊어진 짐이기 때문에 이 가는 새 길은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나 또 전남 광주 지역 주민을 위해서나 또 전남 광주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꼭 가야 할 길이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길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자리를 만들어서 오늘 전문가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남 광주의 지역 주민들도 좀 모셔서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 무더위 속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 주신 우리 조인철 의원님, 정진욱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